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3일 오후 5시입니다. 예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전라도 출신이고 친정권 성향을 보여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새 검찰청장 후보로 지명을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제청을 했고 즉시 지명을 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오수 후보자는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 북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 법무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 왔다면서 아울러 국민인권보호와 검찰개혁에 앞장서 왔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 참고할 정도가 아니고 이런 문제는 거꾸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거꾸로 해석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이유는 거꾸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다는 것은 이미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던 2019년 여름 부탁했던 게 뭡니까? 검찰개혁은 힘있는 사람을 수사해야 된다. 정권을 수사를 해야 그게 진짜 검찰개혁이고 그렇게 하면 국민 신뢰를 얻는다라고 부탁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조국 전 장관을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를 수사를 했더니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김오수 씨가 법무차관이었습니다. 법무부 차관인데 검찰 측에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게 아마 사실일 겁니다. 즉 조국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을 윤석열을 배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맡겨가지고 수사팀을 꾸리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의를 했다가 그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말썽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또 이 사람 이름이 오르내린 것은 청와대에서 이 사람을 김오수 씨가 법무차관에서 물러난 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감사위원으로 제청을 했는데 두 번 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거부를 했습니다. 감사원의 중립성, 공정성 원칙과 코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관 출신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또 이름이 한번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천된 인사들 중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탈락이 됐는데 그 다음으로 친정권적인 사람이라서 김오수 전 차관이 지명될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물러나야 되는데 그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 사람이 실권을 잡고 김오수 차관이 이를 또 뒷받침해 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적폐, 문재인 정권이 지난 4년 동안 잘못한 것을 이제 퇴임하기 전에 현직으로 있을 때 수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걸러내는 것을 전통으로 삼았던 과거 검찰의 임기 말 수사가 거의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낳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게 어디서 영광 출신이네요. 출신지가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가골리에서 났습니다. 영광 홍농중학교와 광주 대동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하고 검찰에 몸을 담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첫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법무연수원장으로 승진을 했는데 이때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무연수원장은 보통 고참 고검장이 가는 자리인데 이례적으로 신임 고검장이 맡게 되었고 2018년 6월 22일에는 법무차관으로 전보되었고
2019년 문무일, 이분 역시 호남 출신입니다. 호남 출신 후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봉욱, 이금노, 윤석열과 함께 올랐다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인사를 하는 데 대해서 몇 가지 따져봐야 될 것은, 첫째, 호남 편중입니다. 전라도 편중인데, 제가 굳이 호남이라 하지 않고 전라도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호남이란 게 정확한 명칭이 아닙니다. 호남이라 하면은 이게 중국에서 많이 쓰는 호남성, 호북성을 말하는데, 중국에서는 그 호자가 동정호라는 큰 호수의 남쪽을 호남이라고 그러고 북쪽을 호북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호남이라고 했을 때 그 호수가 어디 있느냐, 호남을 규정하는 호수가 어디 있느냐는 게 애매합니다. 아니, 없다고 봐야 됩니다. 가공의 호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호남 이렇게 하니까 좀 애매하죠. 영남은 좀 확실하게 그 기준이 있습니다. 소백산이죠. 소백산 남쪽은 영남이다. 그런데 이 호수가 좀, 호수의 호자가 애매모호하니까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부르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은 호남 플러스 좌파 연합 정권의 성격을 갖고 있고, 특히 권력 핵심에 이 수사라든지 또는 저 국정원처럼 정보를 다루는 이런 핵심의 전라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권 유지의 핵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의 지금 지지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데, 오로지 호남이 뒷받침해가지고 지금 그래도 지지율 30%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정권 말기가 되니까 호남 인사가 더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당 새 대표로 뽑힌 사람도 송영길 씨도 전라도 출신이고, 그 다음에 송영길 씨를 포함한 7명의 민주당 최고위원 중에서 3명이 전라도 출신입니다. 자, 이번에 또 전라도 출신 검찰총장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도 출신이든 경상도 출신이든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를 하면 좋겠는데, 김호수 씨의 전력으로 봐서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이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사나운 윤석열 총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 그리고 여러 군데서 압박을 하니까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수사를 했다고 한다면은 조국 가족 비리, 그리고 울산 선거 부정 사건, 요 2개를 했고, 그런데 울산 부정 사건은 제대로 된 수사를 했으면은 그 구속자가 수십 명이 나와야 될 텐데 구속영장 신청을 거의 하지 않았죠. 그래서 구속자가 없는 상태에서 10여 명의 권력 핵심들을 기소를 해놓았더니, 이번에는 또 거짓말쟁이 김명수의 법원이 딱 받아가지고 그것을 재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을 해요. 이 문재인 정권은 부정부패 위에 지금 올라있는 이 사상 누각인데, 이 사상 누각이라도 모래가 무너지려면 거기에 물을 붓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형식상 지금 붙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의 속성은 일종의 골다공증 환자죠. 곳곳에서 부정으로 균열이 나가지고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면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증명한 게 전번 4월 7일 보궐선거였습니다.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민심이 폭발하니까 흔들리고 있는데, 다시 마지막 안간힘을 하는 게 호남 좌파 인사 중심으로 다시 뭉쳐가지고 어쨌든 정권 말기에 레임덕으로 들어가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겠다. 그러려면 검찰이 문재인 정권의 부정을 수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공수처로서는 아직도 안심이 안 된다. 검찰총장을 또 전라도 코드 인사로 해야 되겠다. 이런 일념으로 이런 인사를 했다는 것은
뭐 전문적인 시사평론가가 아니라도 다 알 수 있는 상식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이 인사는 죽을 꾀 인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죽을 꾀라고 하는 것은 모델이 있습니다. 즉 이낙연 씨가 죽을 인사를 했습니다. 죽을 일종의 인사인데 당헌을 굳이 고쳐가지고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할 부산 서울시장 후보를 내었다가 대참패를 함으로써 정권의 위기를 불러온 것과 똑같은 이번에 죽을 꾀 실수가 김오수의 이 인사를 통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인사가 앞으로 어떤 국민들의 반발을 불어넣느냐죠. 지금 모든 것은 내년 3월 9일까지의 이 대선 가도에서 하나하나의 정책과 인사가 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겁니다. 오늘 김오수 인사로서 3월 9일 문재인의 후계자로 나설 후보가 몇 표를 잃느냐 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일어날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수십만 표를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바입니다. 이제 김기현 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임무가 아주 커졌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 손해본 건 없습니다. 청와대와 경찰로부터 압박을 받아가지고 울산시장 선거에서 떨어지고 다시 국회의원으로 컴백해가지고 야당 원내대표가 되었으니까 이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복수를 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흥미로운 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크게 민심이 넘어갈 때는 이런 인사는 그냥 홍수가 콸콸 쏟아지는데 벽돌 한 장 던져가지고 그것을 막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죽을 꾀라고 예언을 했는데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될지. 감사합니다.